네, 현재 시간 8시 27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비즈앱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더 많은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 양상 지금 거의 일촉즉발 상황인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군사 공격 계획을 승인한 상황이고, 네. 이제 이란이 실질적으로 핵 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는지 여부를 보기 위해서 최종 명령은 하지 않은 상태. 1초 전에 결정하고 싶다고 하네요. 그러니까요. 1초 전에. 그 사안만큼은 이제 전망이 무의미한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그랬잖아요. 네. 미국이 개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란을 네. 때릴 수도 있고 안 때릴 수도 있고 네. 누가 알겠느냐. 자기도 잘 모르겠다 하는 식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란이 포기하겠다, 항복하면은 안 하겠다는 건데 한번 예. 보겠다는 거죠, 뭐. 근데 예. 그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도 밝혔습니다만 이란을 좀 안다는 사람들이라면 우리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 왜 이란은 그런 나라가 아니다. 네, 네. 쉽게 항복하고 하는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 100억간으로 오길 희망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이란이. 그러니까 예, 트럼프가 그랬잖아요. 이란이 먼저 연락해 왔고 예. 너무 늦었는데 또 너무 늦은 건 없다. 늦은 건 파월뿐이다. 늦은 건 파월뿐이다. 그러니까요. 이제 시장이 참 그러네요. 네. 미국은 전고점을 열고 역사적 고점을 열고 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뭔가 확신이 필요하고 우리는 3,000포인트라고 하는 그래도 딱딱 끊어지는 매듭 숫자라 그러나요? 마디선. 이런 거는 예. 마디선은 뭔가 좀 그래도 그게서 고만고만한데 오늘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야간 선물 흐름 봐서는 그냥 약보합인데 이걸 뚫고 오늘도 위로 당길 수 있는 시장 흐름인지 그러네요. 그런데 오늘 누가 오시나 했더니만 제가 딱 원했던 분이 오늘 우리 패널로 나와주십니다. 특별히 원했던 이유가 있으세요? 요즘 들어서 아주 네. 솔직 담백한 뷰를 제시해 주셔가지고 네. 아주 날 것으로 그냥 말씀하시잖아요. 살짝 렌즈에 집어넣거나 데치거나 하지 않고 그냥 날 것으로. 사시미 느낌으로. 사시미 느낌. 네, 맞아요. 위즈웨이브 네. 이건희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대표님. 웨이브는 알겠는데 위즈는 뭡니까? 네, 위즈덤, 위즈덤에. 위즈덤. 네, 위즈덤과 웨이브의 합성어입니다. 위즈웨이브. 네, 그래요. 오픈 AI가 알려줘가지고 오픈해야 네, 챗GPT가 알려줬습니다. 회사 이름 지을 때. 회사 이름 지을 때. 네, 요즘 많이들 활용하세요. 회사 이름 지을 때. 네, 알려줬는데 그렇게 해서 몇 개 조건을 넣었더니 그게 제일 좋다고 추천을 했는데 네.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걸 쓰시는 그래요? 분들이. 그러면은 더 좋죠. 예, 예. 네. 아니 미국 얘기하기 전에 예. 이 대표님은 우리 장 이 정도로 빨리 올라올 줄 아셨어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솔직히 몰랐죠. 예. 이렇게 빨리 올라올 줄 몰랐는데 일단 저도 전망은 올해 초부터 이제 굉장히 우리나라 정치적으로 불안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네. 이것만 해소된다라고 해도 주가는 반등될 거다라고 봤는데 이제 그 선거 치르고 이제 4월 달 우리나라 이제 대선 진입하고 대선 예, 국면 예. 진입하고 나서부터 지지율 국면이 이제 나오는 것들을 보고 하면서 6월 이후에 만약에 정부가 바뀌면 예. 그러면 랠리가 나올 수는 있겠다라고 제가 전망을 몇 번 했는데 네네. 이런 랠리의 이제 근거가 사실은 상법 개정이잖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가장 트리거는 뭐니 네네. 해도 그쪽인데 그 단순 계산으로 보면 일본 같은 경우도 PBR이 올라서 주가가 올라갔고 독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올라온 거 보면 그 나라들이 지금 경제가 너무 좋고 호황이고 기업들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잘 벌어서 올라간 게 아니라 맞아요. 밸류에이션으로 올린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밸류에이션 PBR 이제 1배 수준 왔는데 0.8 근방에서 예, 이제 1까지. 1까지 왔는데 여기서 1.4 가면 4,000포인트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PBR을 어떻게 올릴 것이냐, 네. 가버넌스 이슈가 어떻게 해소될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중장기로 이제 4,000, 5,000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나온다. 네. 그러면 어제 보면 네이버도 급등하고, 그러게요. 예, 갑자기 현대 글로비스, 모비스 이런 종목들 진짜 제가 브로커리지 할 때 사면은 굉장히 화나는 종목들이죠. 안 움직이고 잘. 미국 네. 국채보다도 안 움직인다. 이래가지고 국채보다도 안. 예, 그런 종목들이 움직인다는 거는
시장에 온기가 이제 들어왔다. 그리고 네. 기관과 외국인들이 뭐 아까 뭐 이제 다들 작전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예. 기관과 외국인들이 작전을 하고 있는 거죠. 어제 네이버 보니까 기관 외국인 먼저 사고 기관 또 따라 사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돌았겠죠. 야 이거 사보자 이렇게 아, 돌았겠죠. 네네. 예. 거기에 이제 불을 붙인 건 JP 모건이었을 거고. 네. 예. 근데 목표가 2만 원 상향했다고 15% 14% 이렇게 올리는 거는 사실은 조금 힘들겠죠. 그만큼 네. 이제 컨센이 모여졌다는 거죠. 아하. 예.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주식이 올라가는 게 사실은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사주면 올라가죠. 그렇죠. 예, 그럼 거기에 이제 또 뭐 개미들도 붙고 뭐 이러면서 또 오늘도 아마 주가 상승을 하고 할 텐데 뭐 그런 종목들이 움직인다라는 거는 지금 코스피가 좋게 보면 굉장히 건전하게 시총의 비중이 삼성은 떨어지고 나머지 종목들이 올라오면서 오히려 포트폴리오가 더 안정화되는 형태로 가고 있다. 오히려 더 바람직한 현상으로 바람직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뭐 네이버가 그동안 너무 좀 저평가된 것도 있었고. 네. 예. 뭐 AI 제가 이제 하도 네이버가 우리나라 AI 대표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안 믿으시더라고요. 제가 재작년부터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 석박사 AI 관련된 석박사가 제일 많은 데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아, 그래요. 예, 인력을 다 빨아들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지금 배우보다 더 유명해졌지만 예, 배우보다- 배우는 가명이지만 이분은 본명이시거든요. 하정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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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화면에 나오네요. 예, 그분이 이제 나오면서 소버린 AI 관련된 얘기가 나오니까 예. 이제 지금 더 온기가 이쪽에서도 확산되고 있고 저기 이제 소외받고 있는 지주사부터 뭐 우선주 다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네. 예, 맞습니다. 저기 이 대표님 예. 자료 화면 한번 보세요. 예, 지금 하정우 수석 연설하는 장면입니다만 네. SBS 비즈 포럼이에요. 아 예. 지금 밑에 가리네요. 밑에 가리네. 아까 화면에서 너무 선명하게 나왔는데 난 자막 처리했나 싶었는데 보니까 예. 그죠? 맞습니다. 예. 저기 예. 의견 있는 경제 채널 맞죠? 저희. 아 예, 맞습니다. 아니 근데 예. 이 부분 예. 고객 예탁금이 절대 규모도 엄청나게 늘지만 증가 속도가 거의 코로나 때만큼은 아니지만 엄청나게 늘고 있거든요. 이게 소위 말해서 뭉칫돈 큰 손이 들어와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조막손들이 한꺼번에 확 들어와서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분위기가 이제 사실은 강남 상구부터 움직였다라고 보시는 게 맞죠. 강남 상구 예. 지금 이거 부동산 코너 아닌데 증시 코너인데. 아 그쪽 자금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이제 사모펀드 쪽에 있는 얘기를 들어보면 네. 자금이 그쪽에서 많이 유입이 돼서 주식을 사기 시작했다. 증시 부양이 될 거라는 거를 알고 네.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들은 아마 그쪽 자금이 좀 많이 들어온 것 같고 이제 3,000포인트 넘어가면 이제 작은 손들이 많이 들어오시겠죠. 아하, 예. 아, 또 그 또 들어갈 만한 또 타이밍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추경 통과해서 또 이제 민생지원금 뿌려지면은 아까 어떤 기사 제목도 그래서 민생지원금이 이제 그 되면은 2020 어게인 이러는데 그 어게인자 붙는 거 별로 결과가 좋은 적 없었잖아요. 지금 마가요? 마가? 아니 코로나 어게인. 아니 그러니까 어게인자 붙는 게 별로 좋은 게 없다고 하셔서 혹시 트럼프 대통령도 같이 말씀하시는 건가 해서. 야, 그거는 너무 많이 나가셨고. 그래요? 저 그 정도까지 고차원적이지는 않습니다. 예. 그냥 뭐든 지금 3년 동안 이제 정부가 전 정부가 긴축을 계속 유지했던 거기 때문에 오랜만에 이제 확장 재정을 쓰는 거잖아요. 근데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한민국이 재정 상황이 굉장히 좋거든요. 외국인들이 봤을 때. 외국인들 눈에는 그러니까 빚낼 여력이 너무 많은 거죠. 빚을 낼 수 있는 여력이 더 있다. 그렇죠. 한국은. 예, 경제 규모에 비해서 부채 규모가 크지 않다. 네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IMF에서도 예전에 이제 추경을 해라라고 할 정도로 소비를 살리려면 돈을 좀 풀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돈을 이제 풀기 직전이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유동성으로 보면 유동성이 풀린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증시 입장에서는 나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좋죠. 예. 그리고 이제 내수가 좀 돌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심리가 좀 달라지고 이렇게 되면 사실 그럼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항상 뭐 경계의 목소리는 있습니다만
저는 뭐 일시적으로 조정이 좀 나오고 외부 변수에 의해서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 시장은 아직은 조금 더 여력이 있다. 그러면 좀 추가 상승에 그러니까 싸게 살 기회. 네네. 조금이라도 지금 너무 올라갈 때 지금 사실은 이제 브로커리지를 하는 증권사 직원 입장에서 보면 살만한 종목이 바닥권에서 살만한 종목은 사실 별로 없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증권사 직원들 만나면 되게 힘들어하는 게 올라가는 종목 팔았는데 네. 예? 올라가서 팔았는데 수익이 많이 나서 팔았는데 더 가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 예. 돈으로 또 살 종목은 좀 애매하고. 그러면 이제 욕 더 먹죠. 그러네. 야, 그렇게 잘 가는 종목을 왜 팔았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그런 시장이 사실은 되게 좋은 시장입니다. 증권사 직원이 좀 힘들어야지. 증권사 직원이 힘들어야 좋은 시장이다. 그렇습니다. 원래 증권사 직원이 제일 좋은 거는 박스권으로 계속 움직이는 게 제일 좋죠. 단기 트레이딩으로 그냥 왔다 오르면 팔고 그렇습니다. 예, 떨어지면 그렇죠. 사고. 수수료가 베이스니까 그 베이스를 좀 바꿔야지 예. 될 텐데 못 바꾸죠. 예. 저도 20년 고민해봤는데 못 바꾸겠더라고요. 지금 그러면은 아까 우리 이건희 대표 표현에 의하면 강남 3구에서부터 움직인 그 네. 자금들, 그렇죠. 국내 자금들은 중동 사태든 뭐 경기 침체 우려든 뭐 이런 것들은 신경 그런 거는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다. 근데 뭐 경기 침체 얘기는 우리나라는 경기가 침체됐다는 걸 이미 다 알고 있고. 이미 침체됐다. 예, 근데 지금 경제 성장률이 0.8%대까지 전망치가 낮아졌는데 예. 오히려 그럴 때 주가는 제일 좋았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죠. 네. 예. 그러니까 주식과 경제는 좀 약간 다르게 움직이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주식시장은 기대감이 조금 더 많이 반영되는 거잖아요. 미래를 땡겨온다라고 보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에서 봤을 때 미래는 좋아질 것 같다. 이게 이제 반영돼서 벌써 지금 한 2026년, 7년 가 있는 거죠. 오히려 지금 안 좋아도 향후는 괜찮을 것 같다. 그런 기대감 그렇습니다. 때문에. 0.8%에서 이제 1% 간다 그러면 또 좋아질 거고 이게 전망이라는 건 항상 바뀔 수 있는 거니까. 네네. 예, 그렇게 보시. 미국도 뭐 지금 뭐 침체가 온다 하지만 관세 영향이 있다 없다 얘기 많지만 아직 별로 그러게요. 없죠. 그러네요. 예, 그런 것들 보면 미국 시장도 그래서 이제 고점에서 주춤주춤하고 있는데 결국엔 전쟁 이슈. 예. 네. 미국이 참전할 거냐 말 거냐의 싸움이죠 지금. 어. 네, 참전하면 또 이제 한번 출렁이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아니 근데 이제 어제 참 재밌었던 미국 쪽에서 재밌었던 뉴스라기보다도 기사 하나가 그 톰리 예. 펀드스트레스의 톰리 그분이 엄청난 그 이제 롱뷰를 늘 갖고 계신 분이고 지금까지 잘 시장을 리드해 왔는데 그분 말도 뉴욕에서 대부분의 개인들 뉴욕도 지수는 많이 올랐는데 계좌가 시원찮은 사람들이 많다 투자자들이 지금 우리는 좀 더 그런 얘기 더 자주 듣거든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제 지금 요 비슷한 레벨의 3천 근방에서 삼성전자 주가만 보더라도 그렇긴 한데 지금 여기서 너무 빨라요. 이 소위 말하는 이 순환매가 이게 지금 이 대표님처럼 지금 시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 입장에서 오늘은 어디가 움직이겠다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까? 그거 예상을 제가 잘하면 굳이 방송 나올 필요 없어요. 집에서 전업으로 개인 전업을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죠. 네. 진짜 솔직하신데요. 일단 그런 거죠. 이제 대충의 흐름이 있죠. 뭐 정책이 언제 발표되고 일정이 있는 것들은 굉장히 쉬운 매매고 어제 네이버가 그렇게 갑자기 급등할 줄은 아무도 몰랐겠죠. 아니 근데 왜 하필이면 어제냐 말이죠. 하정우 수석이 맞습니다. 임명된 게 어제도 아니고. 예. 그날- 오히려 그날은 올랐다 빠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어제는 결국 뭔가 어느 세력이 움직였다고 봐야 되는 건데. 그죠. 사실은 이제 통정 매매를 하면 작전이지만 기관들이 사면 수급이죠. 그렇죠. 아, 예, 개인들이 뭐 문자 주고받고 해가지고 막 올리면 작은 종목들 올리면 그게 이제 범죄가 되지만 사실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큰 자금들이 이쪽으로 우리가 한번 사보자. 본인들끼리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모르겠지만 예, 보면 같이 짜고 친 것처럼 사죠. 네, 예, 맞아요. 어제 그러니까. 보니까. 예. 원래 대형주들을 처음에 신호탄 쏠 때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쏘기 때문에 삼성 SDS가 오히려 그날은 더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요, 예. 수급이 비어 있는 쪽을 털러 가는 거죠. 외국인 기관들은 개인들이 사서 들어오기 전에 네. 먼저 확 사서 치고 올려서 따라붙게 만드는 전략을 쓰는 거기 때문에 뭐 그거는
뭐 굳이 나쁘다고 할 것도 없고 네이버 주주들 입장에서는 좋죠. 그렇죠. 기존 주주들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입장에서도 평가를 좀 다시 받아야 되는데 내가 왜 카카오보다 훨씬 싼데 아무도 안 사줄까? 이런 고민은 이제 어제 좀 해결이 됐겠죠. 다시 네. 한번 이제 BTS 복귀하듯이 이제 네이버가 복귀했다 시장에.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니까. 그렇죠. 그 전에는 뭐 저게 뭐 쇼핑주야 뭐 이랬었는데 아, 이커머스 예, 쪽으로. 근데 이제 AI 관련주로 이제 확실히 자리매김한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저녁에 저는 가볼까 하는데 어디를요? 당구장을 당구장? 네, 일주일에 한 번인데 오늘은 네. 어떻게 가능해서 갈 것 같은데 저 당구 파트너 시모 교수가 예. 지난 1년 내내 저 네이버 갖고 얼굴이 이렇게 불편했는데 오늘은 가서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 하루에 한 17%, 18%였으면 이거는 뭐 그렇죠. 지금 시장이 그러니까 저 뭐 길목 잡기를 해야 되는 시장이지 길목 잡기 아니면 아예 처음에 쫓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렵잖아요. 그게 어려운 건 뭐냐면 안 움직이던 애들이 갑자기 안 네. 움직이던 종목들이 거래가 갑자기 뭐 전날에 2배 이상 오전장에 나온다. 네. 그러면 그거는 따라가시는 게 추세 추종에 맞죠. 예, 그렇게 열심히 하시면 예, 방송 열심히 안 해도 되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길목을 지키던가 추세 추종을 근데 이제 하던가. 지금 분위기 좋은 건 갖고 있는 분들은 이제 너무 높은 거를 조방원 이런 거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최근에 수익은 좋았는데 네네네. 네, 팔고 나면 또 더 가서 화가 나셨을 거고 또 지금 늦게 따라서 하신 분들은 생각보다 뭐 수익률이 별로 높지 그렇죠. 않고 예. 근데 이제 섹터가 돌아간다는 건 빨리 돌아간다는 거는 그만큼 자기 기회도 빨리 계속 올 수 온다라는 있다. 거죠.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올라올 때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아마 저 외국인들이나 기관 중에서는 이제 디스플레이도 적지 않게 하는데 예. 결국 이게 3천이라고 하는 요 공방인데 어디 이디 보시기에 요 조정 없이 그냥 3천 갈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떤 이거는 뭐 뭐 예. 어떻게 일단 외국인들이 어떻게 해주느냐의 의미고 네네. 그게 달려 있고 거기에 이제 개인들이 또 얼마나 또 들어와 주느냐의 문제니까 그리고 또 지금 긍정적인 거는 우리나라가 이제 뭐 소장님도 느끼셨겠지만 제가 ETF를 우리나라에 상장하는 ETF 옛날 코스피 200 ETF 네네네. 뭐 레버리지 뭐 그다음에 뭐 2배짜리 어. 2배짜리 뭐 그다음에 또 인버스 네. 그런 거 위주로만 이제 거래가 되고 다른 이제 섹터 ETF들은 거의 뭐 사실은 거래가 안 되고 내가 한 1,000만 원 사면 막 1%씩 올라가 버리고 막 그랬습니다. 아, 예. 근데 이제 그런 게 굉장히 활성화됐다. 어디 우리 시장에서도 그 ETF가 ETF 업종 업종 ETF들이 굉장히 그런 것들이 활성화됐죠. 활성화되고 있다. 예. 그러면 이 활성화됐다는 것 자체는 뭐 모르시겠지만 지금 2차 전지 투자하신 분들은 화나실 수 있지만 2차 전지 ETF 중에 인버스 ETF가 있습니다. 그거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대박 났습니다, 사실은. 아이고야. 예. 근데 차 이제 본주 갖고 계신 분들은 화나는 일이죠. 그렇죠. 예. 근데 뭐 항상 누군가는 수익이 나고 누군가는 좀 잃고 뭐 그런 건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ETF가 활성화됐다는 거는 그만큼 간접 투자 영역이 많아지면 예. 접근성이 좋아지는 거죠. 예. 그렇죠. 근데 물론 이제 ETF가 항상 상장할 때 꼭지라는 점은 좀 예. 맞아요. 한참 인기 있는 그래요. 테마가 또 ETF로 나오고. 그렇죠. 그러면 그 섹터 갖고 있는 그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있으면 팔아야 되겠구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고요. 그거는 ETF의 본질은 원래 간접 투자를 하겠다는 거지만 사실은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는 돈이 돼야 인기가 있어야 만듭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시적인 고점을 만들고 예. 조정받을 때 들어가시면 되긴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시장의 확대도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생각보다 좋은 걸로 갈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도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들이 지금 6월 달에 산 금액만 해도 거의 한 4조가 넘어갔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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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한 달도 안 됐는데 어, 그 전 달에 뭐 한참 산 거 올해 내내 산 거보다 더 많이 사고 있죠. 근데 아직도 살 여력이 더 많이 있다. 올해 연초까지 한 아직도. 10조 팔아먹었거든요. 예. 그럼 좀 그것만 채워도 지금 앞으로 한 그러네요. 들어와야 될 돈이 한 6조 이상은 더 들어올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비중을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타트 한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고점 근처 가면 꺾이면 팔죠. 예. 팔죠. 네. 예.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그 전략 보면 결국엔 스타트 바닥에서 잡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끌어올려주고 나면 그 다음부터 거기에서 따라 붙어서 그 중간을 먹는 전략을 쓰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3,000포인트에서 약간 좀 헤매더라도
여전히 더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올해 잘하면 저는 뭐 한 3,200도 한번 터치는 하지 않을까. 아, 3,200. 예, 이제 속도는 조금 늦어질 수 있겠죠. 지금 네. 뭐 지주사들 막 다 끌어올려놓고 했기 때문에 0.6 요즘에 0.5 밑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PBR 이런 것들이 조금 해소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 개인 투자 입장에서 대형주하고 중소형주 최근에 보면 대형주 수익률이 훨씬 좋잖아요. 아무래도 외국인이 끌어올리는 장이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대형주에서 좀 길목 지키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은 이제 대형주가 조금 더 수익이 더 빨리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처음에 들어올 때 네. 꼬마들부터 사진 않겠죠. 그렇죠. 예. 예, 일단 지수 베팅을 먼저 할 거고 그리고 관련돼서 지금 오히려 SK하이닉스가 올라가는 속도보다 소부장들이 더 늦죠 지금. 그러니까요. 예, 예. 근데 SK하이닉스를 먼저 갖다 놔야 나머지들이 예, 따라 예. 올라갈 수 있는 예. 형태를 만들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지금 큰 자금들이 들어와서 올리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 지금 오히려 대형주들이 훨씬 더 좋죠. 그렇죠. 방산도 예. 대형주가 좋고 예. 조선도 대형주가 좋고 예전에는 이제 그 보면 그 조선주 한참 올라갈 때 밑에 뭐 태광 이런 종목들이 막 한 10배씩 나고 그랬었어요. 막 피팅 업체 기자재 예, 쪽. 그렇습니다. 예. 근데 요즘에 그쪽은 그닥 한 두세 배 이렇게 나고 요즘 오히려 지금 대형주들이 막 7, 8%. 현대중공업 사신 분이 그냥 위너죠. 그러니까. 예, 분위기가 이제 완전 2,200대까지 2,200, 300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는 3,200 갈 때까지는 대형주가 조금 더 강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솔직하시니까 더 여쭤볼게요. 그 예. 대형주 이제 지금 예. 굉장히 빠르게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예, 뭐 조선, 방산, 뭐 예. 원전 거기다가 또 뭐가 있을까요? 반도체를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다가 예. 지금 뭐 플랫폼 관련주 많잖아요. 예, 예. 길목 지키기 차원에서 그러면 지금 좀 들어갈 만한 섹터가 있나요? 지금은 이제 길목지키로 들어가실 거면 현대차 들어가셔야죠. 현대차, 자동차. 자동차. 아, 아, 그동안 덜 움직였고 예. PBR 0.5배. 오 지금 다 PBR 많이 올라가 있는 0.5배. 상황인데 예, 아직도 0.5배. 예. PER은 더 처참하죠. 뭐 4점 몇 배 그렇죠. 근데 5배가 안 길목을 지키고 있는데 예. 빨리 안 오면. 무슨 상황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이게 길목만 지키다가 잠이 들 수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뭐가 그렇게 한번 팍 모멘텀이 될 만한 게 있냐 말이죠. 그러니까 현대차 자동차 섹터가 왜 눌려 있냐면 결국 네. 관세 때문에 눌려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예. 근데 관세를 도요타도 맞고 현대차도 맞고 다 맞으면 네. 사실 별 의미 없거든요. 똑같이 맞는 같이 거니까. 맞으면. 예. 예. 미국 사람들이 돈 더 내고 타는 거죠. 그렇죠. 소비자만 네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뭔가 이 트럼프 정부의 가장 악질적인 게 뭐냐면 증시에서 네. 불확실성을 계속 주는 거거든요. 그래요. 난 맞아요. 언제 난 1초 전에 결정할 거야. 뭐 이런 사업, 예. 그 참 정치인으로서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하는데 그 사업가로서는 할 수 있는데 정치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측을 못하게 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어찌 됐든 결론은 날 겁니다. 7월 달이 되면 관세를 뭐 개별 관세를 부과하든 네. 아니면 뭐 그걸 비율을 좀 조정을 하든 그게 7월 9일이잖아요. 예, 유예 또 기간 지금 뭐 기한이. IRA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고 뭔가가 이렇게 딱 정해지는 게 중요한데 2차 전지도 아마 뭐 물론 업황도 안 좋고 뭐 굉장히 최악이지만 뭔가 그냥 뭐 IRA 법안이 어떻게 된다라는 게 정확하게 딱 나오면 바닥 찍고 아마 올라갈 겁니다. 오히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렇습니다. 간에 예. 좋든 나쁘든 네. 좋으면 좋아서 더 올라갈 거고 나쁘면 불확실성 이제 해소. 더 이상 불확실성 나빠질 해소로 건 더 이상 없다. 나빠질 거 없다고 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섹터들은 오히려 기회가 아직 좀 남아 있다. 길목 그럼 지키기. 천병을 조금 보내놨다가 안 갖고 있으면 안 보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현대차 한 주라도 사놓고 있으면 얘가 네이버처럼 움직일 때 이땐가 보다 이렇게 따라 사셔야죠. 예. 방법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내가 사서 끌어올릴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굉장한 꿀팁이네요. 네, 일단 그럼 호가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볼게요. 오늘 코스피가 0.8% 상승 예상되고요. 2,997포인트 출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3,000포인트까지 3포인트도 채 남지 않게 되는 건데 와, 오늘 시장이 좀 기대가 되네요. 코스닥 0.5% 상승 예상되고요. 784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8%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 69,0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도 2%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가 251,500원.
삼성 바이오로직스 0.2% 상승 예상되고요. LG 에너지솔루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현대차가 오늘 1.2%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20만 8,500원, KB금융 보합권 예상되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기아 소폭 상승 예상됩니다. 네이버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는 24만 8,000원이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강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39만 5,5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1%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9만 1,500원. HLB 0.6% 하락 예상되고요. 에코프로 소폭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 4만 1,950원. 레인보로보틱스 0.7%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 27만 4,000원이고요. 휴젤은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38만 4,000원. 파마리서치도 역시 보합권 예상되고요. 펩트론 0.8% 상승 예상됩니다. 이 가운데 클래시스 호가가 3% 강세가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 62,700원, 리가켄바이오 1.4% 상승 예상됩니다. 이제 개장까지 7분가량 남았는데 확실히 코스피 쪽 좀 시장이 기대가 되네요. 지금 보니까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 모두 좀 강세가 예상되고, 네. 예, 와 조선주도 지금 호가로 굉장히 하나오션이 8% 강세 예상되네요. 야, 이제 이런 장은 이제 섣불리 이제 나가 이걸 분석을 해보니 이렇게 전망됩니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제 입을 갖다가 네. 꾹 닫게 만드는 그런 장이 돼버린 거죠. 지금 뭘 참고할 만한 뭐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밤 사이에 뉴욕에서 형성되는 어떤 야간 선물의 결과도 조금 이렇게 개장 초에는 영향을 주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무시되고 있고 거의 마이웨이 같아요. 국내 뭐 정세. 마이웨이가 됐어요. 미국이 가든 안 가든 네, 중동의 전쟁이 갈등이 예. 고조되든 완화되든 그러니까요. 그런 거하고 상관없다. 우리는 지금 어딘가 갈 데를 정해놓고 간다. 이런 식으로 하는 느낌이니까 이런 장은 진짜 이거 아마 대부분 2020년에 한번 경험해 보셨을 거고 이거 저만 하더라도 이 느낌 한 네 번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장 이거 겁나게 가더라고 이거. 그렇죠. 이거 아닌데 하면서 가더라고 이거. 참네. 야, 약간 그런 장이 왔네요. 예. 그러면 이제 앞서 길목 지키기로는 그런 현대차 괜찮고 추세 추종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렇죠. 추세 예. 추종하시는 분들은 이제 대형주에서 하실 거면 이제 네이버 같은 거 하셔야 되는 거죠. 아 진짜 추세가 네이버나 아주 카카오나. 예. 그러게요. 그것도 네이버 오랫동안 버림받았던 거죠. 오랫동안 버림받았던. 이제 시작일 수도 있다는 거고. 그렇죠. 이제 모멘텀을 어떻게 이제 전문가들이 붙여주냐의 문제인데 네이버를 그동안 쇼핑 실적 이런 걸로 따졌다라고 하는데 네이버 재무제표 펴보면 네. 실적이 한 번도 부러진 적이 없습니다. 아 실적이요. 근데 실적이 안 좋아서 주가가 빠졌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40만 원대부터 그게 아니라 40만 원대까지 올린 거는 사실은 그때 유동성으로 올린 거죠. 그랬죠. 예, 코로나 때 유동성으로 올렸고 그 이제 빅테크 회사들이 이제 IT 회사들이 좋으니까 같이 올라갔던 카카오도 그때 같이 올라갔던 거다가 이제 밸류가 그냥 빠진 겁니다. 빠졌다가 지금 다시 밸류를 줄 만한 분위기가 됐다. 그러면 이제 네이버가 내일 아침 갑자기 다음 분기에는 엄청난 실적을 낼 거냐? 제가 볼 땐 그러지 않을 거거든요. 지금 돈 더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AI 사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누군가가 주도를 해야 되는데 그럼 해본 사람이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고. 네. 그러면 네이버 지금 하이퍼클로버 X를 결국엔 확대시켜서 우리나라 소버린 AI를 만들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축은 아마 네이버가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카카오는 그럼 또 뭐냐? 카카오 밸류에이션 말도 안 되게 비싸죠. 지금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빠져 있는데도 50배 그렇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괜찮은 거는 또 이게 뉴스가 자꾸 휘발되는데 샘 올트만이 우리나라에다 법인 세운다고 했잖아요. 챗GPT 우리나라가 전 세계 유료 사용자 네, 맞아요. 2위. 많다고. 예. 그러니까 샘 올트만이 바보처럼 싱가포르랑 일본에다 세울 게 아니라 네. 이제 한국에 진작에 세웠어야죠. 한국에 와서 보니까 네이버는 약간 좀 콧대가 높은 것 같고 그래서 카카오. 그리고 카카오랑 협업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 협업 이슈가 들어올 때까지 계속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들어올 때까지. 예, 그리고 나 이것도 저것도 싫다. 삼성전자 사셔야죠. 드디어 이제 AMD를 세일하기 시작했습니다.
AMD랑 원래 삼성전자랑 계속 거래하고 네, 있었으니까. 네, 예. 최근에 보면 AMD 주가가 탄력성이 좋더라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2등의 추격이죠. 그래서 점유율 10%도 안 되던 회사가 이제 20% 가면 2배죠. 그렇죠. 예, 예. 그렇게 이제 지금 보고 그러면 삼성전자도 더 이상 뭐 엔비디아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뭐 한 7만 원까지의 반등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은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무서운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게 이 월봉이 아직 6월달 아직 하순이 남았습니다만 어떤 거가 무서운 우리 그림? 코스피 코스피가. 예. 코스피가 주어를 지금 말씀해 주셔야 돼요. 예, 주어를 빠뜨렸네요. 6월 들어서 벌써 10.18%인데 아직 지금 우리 어떻게 됩니까? 며칠 남았나요? 거래 기준으로 오늘 포함해서 8일 남았습니다. 네. 8일 남았는데 여기서 하루에 1%씩만 올라도 이게 어딥니까 그러면은? 야, 이게 지금 2020년 그때 3월 달에 코로나 왔을 때 이제 급락하고 아래 꼬리 달고 4월 달에 보니까 11% 그리고 쭉쭉쭉쭉 가다가 11월 달에 14.3% 한 달 사이에 2020년 12월에도 또 11% 이거 약간 진짜 2020 어게인인데 네. 2020 어게인까지만 가야 되지 2021 어게인 가면 안 되는데 갔다가 이걸 갖다가 지켜줘야 되는 그래 한 단계 레벨업 한 다음에 좀 이렇게 쉬고 그 다음에 또 펀더멘털이 받쳐주고 뭔가 확인하고 지금의 그 기대감이 현실화되면서 또 거기서 더 추가 상승을 하고 해줘야지 이게 단순히 유동성만으로 이렇게 또 한번 왔다가 가보니 없더라 해서 또 엎어지면 안 되는 장이 돼버렸네요 벌써. 지금 이제 뭐 워낙 시장 오래 보시니까 그게 걱정이 이제 되시는 건데 네네네. 지금 현 시점에서는 아직 그 걱정보다는 이 기대가 조금 더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숙제 검사는 이제 일단 숙제를 잘 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올리는 거니까 검사해보고 안 좋으면 또 빼겠죠. 예. 그리고 이제 직전 고점인 3,000포인트를 돌파하고 나면 네. 아마 또 좀 잠깐 쉬어가려는 세력들이 또 나올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공방은 있을 텐데 그래서 뭐 전문가들이 그냥 흔히 하는 얘기가 그런 거잖아요. 포트폴리오를 잘 구축해라, 현금을 잘 갖고 있어라, 뭐 이런 얘기하는데 지금은 현금 갖고 있으면 바보 되는 시장이 될 수 있고 포트폴리오를 잘 짜라는 거는 돌아가면서 올라갈 때 잘 팔고 잘 또 빠진 건 잘 사고 이렇게 해야 되는 순환매를 따라가려면 네. 섹터를 내가 여러 개를 갖고 있어야 되겠죠. 아, 예, 그러네요. 그래요. 예, 어떤 게 갖고- 먼저 갈지 모르니까. 모르죠. 예, 모르니까. 원래 포트폴리오라는 게 수익률을 지키기 위한 건데 네. 덜 잃기 위한 거잖아요. 예. 사실은 잘 벌려면 그냥 10배 가는 종목 사가지고 몰빵하는 게 사실은 더 좋죠. 수익률 극대화 측면에서. 좋죠. 근데 이제 그게 어렵기 때문에 뭐가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저 바닥에 있는 뭐 현대차도 좀 사놓고 이제 막 그 고점을 찍고 있는 하이닉스도 더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성장 섹터에다 또 베팅도 하셔야 되고 뭐 이런 이제 그 여러 가지를 고안을 하셔서 대형주로 포트를 짜도 지금 재미있는 장이 나오겠죠. 이제 스타트하는 네이버가 조정이 나오면 사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개장하고? 조정 안 줄 수도 있죠.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오늘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6월 19일 목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뭐 지금 중동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고 FOMC 결과 나왔죠. 뭐 시장 예상대로 금리 동결 그리고 점도표로 봤을 때는 올해 한 50pb 정도 금리 인하 가능성 얘기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국내 증시 어제도 이제 흐름이 보니까 오후 들어 굉장히 좀 강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의 순매수가 시장 상승을 이끌었고요. 오늘도 호가 분위기 좋았거든요. 양시장 출발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0.58% 상승입니다. 2,989포인트, 코스닥도 0.4% 상승입니다. 783포인트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 올라갑니다. 지금 6만 5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 0.4% 상승이죠. 24만 7,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 LG에너지솔루션 보합권이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지금 보합권으로 92만 8,000원.
그리고 현대차가 1.4% 올라갑니다. 20만 9천 원이고요. KB금융도 1.4% 상승합니다. 네이버 어제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로 시가총액 지금 8위까지 올라선 상황에서 오늘도 또 상승합니다. 4.9% 상승하면서 25만 5,5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기아도 소폭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제닉 지금 보합권이고요. 에코프로비엠 0.4% 상승합니다. HLB가 1.2% 하락으로 49,600원, 에코프로가 소폭 오름세로 41,900원이고요. 레인보로보틱스가 0.7% 상승합니다. 휴젤은 1% 빠지네요. 지금 38만 원이고 파마리서치도 내림세고요. 펩트론 0.7% 올라가고 클래시스가 2.6% 상승으로 62,100원 선, 리가켄바이오가 0.8% 오름세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지금 플랫폼 관련주죠. 네이버하고 카카오입니다. 지금 네이버가 5% 상승 25만 6천 원 선이고요. 카카오도 4.8% 올라갑니다. 57,900원이고요. 자, 그리고 오늘 또 전자결제, 가상화폐, NFT 쪽 움직임이 좋네요. 지금 전자결제 쪽에서는 카페24가 11% 급등 중이고요. NHN도 7.6% 상승 34,750원. 그리고 카카오페이도 6.9% 강세입니다. 6만 5천 원 선이고요. KG 이니시스 7.9% 상승 11,600원. 다날도 6.5% 올라가고요. 헥토 파이낸셜도 3.8% 강세. 갤럭시와 머니트리도 3% 오름세고요. KG 모빌리언스도 지금 4.6%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밖에 한국정보통신도 3%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카페24가 10%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웹툰 관련주들도 좋네요. 미스터블루가 10% 급등합니다. 1,890원 선. 그리고 키다리 스튜디오도 8% 강세고요. 핑거스토리도 3% 오름세, 미트원, MBT도 3%에서 2% 강세고 대원미디어까지도 2%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웹툰 관련주도 좋고 그리고 오늘 핀테크, 두나무 관련주 다 좋습니다. 우리기술투자 5% 상승 중이고 TS 인베스트먼트도 5% 이상 올라가고요. 하나투자증권, DSC 인베스트먼트도 지금 5% 안팎으로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페이 관련주, 전자결제 관련주 다 좋습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볼게요.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가 731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02억 원, 243억 원 순매도.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 465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 각각 448억 원, 외국인은 매도 우위, 기관은 2억 원 순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환율입니다. 오늘 정규장 마감 대비로 5원 60전 상승하면서 1,375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와, 시장 강하네요. 지금 오늘 그러니까 네이버와 관련해서 파생된 웹툰 관련주도 다 좋고 지금 보니까 전자결제 쪽도 좋고 그러네요. 예, 그러네요. 와, 놀랍습니다. 저는 외환 쪽에 외환 트레이드로 제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만 그때도 시장에서 돈 잘 버는 딜러는 보면은 이렇게 무슨 모임이나 이런 회식 같은 데서 나가서 물어보면은 시장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돈 잘 버는 트레이더들은? 예. 야, 어제 FOMC가 뭐야? 이런 분위기예요. 그게 왜 중요해, 이런? 그게 왜 중요해? 그러고 지표가 어떠고 그거 별로 중요하지. 금리 차가 야, 그냥 사보고 안 올라가면 빨리 팔고 팔았는데도 안 내려가면 빨리 사버려 이러는 선수가 늘 보면은 내 돈 뺏어 먹었어요. 그런 시장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시장이 딱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에요. 예. 이거저거 따지는 사람이 우리처럼 방송하고 있잖아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또 돈 잘 버는 사람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 굉장히 우습게 알고. 예. 자본주의 시대에선 돈이 그러니까 최고니까. 조금 이렇게 조금만 유식한 뭘 하나 하면은 일단 반응이 계좌부터 까봐 이렇게. 너 나보다 돈 잘 벌어, 너 나보다 돈 많아 이렇게 되는데, 야 근데 이거 진짜 이렇게 가도 되나? 일본이 빠진들, 미국이 보합인들, 전쟁이 어떻게 된들, 야 이 장이 왔네 결국.
근데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새 정부 출범하고 7거래일 연속 올라가다가 그랬죠. 8거래일째 한번 맞았죠. 하루 쉬고는 그냥 예. 근데 이제 이란 이스라엘 전쟁 시작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루 조정받고 네. 그 다음 날 약간 눈치 보다가 또 지금 계속 맞아요. 올리고 네. 있는데 예. 속도 조절은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울기는 조금씩 줄긴 하는데 예. 이제 중요한 거는 미국이 여기서 참전을 한다. 만약에 벙커버스터를 활용해서 비트 폭격기를 보낸다라고 하면 시장 또 한번 빠지겠죠. 그럼 그때가 또 매수 기회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어차피 저 전쟁은 제가 볼 때 빨리 안 끝납니다. 저 전제. 네, 미국이 이제 개입한다고 해서 그럼 빨리 끝날 거냐? 음. 벙커버스터 해가지고 그 핵무기 핵시설 없앤다고 해서 이란이 없어지진 않죠. 그렇겠죠. 예, 오히려 아마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그럼 미국이 늪에서 못 빠져나올 수 있죠. 잘못하면. 예, 이란이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없애는 게 더 빠르죠. 이스라엘이 사실은. 작긴 하죠. 이제 네. 이스라엘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네. 인구가 그만큼 적다라는 그렇죠. 거죠. 예, 예. 근데 이란은 굉장히 큰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지금 함부로 하기에는 좀 힘들 것 같고 제가 볼 땐 저는 미국인 폭격을 못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빨려 들어가면 돈을 엄청나게 써야 됩니다. 자칫 베트남전처럼 될 수가 있고. 예, 그리고 이제 트럼프는 그런 거에 그 돈 쓰고 싶어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전쟁이 돈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돈이 안 된다. 라고 하면 그닥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을 거고 계속 협박만 할 겁니다. 보통 저 정도 되면은 네. G7 일정까지 남아 있는데도 조기 귀국하는 그런 어떤 근데 원래 시츄에이션을 만들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즉각 테헤란을 떠나라고 막 SNS에 올리고 이러면은 이게 그동안에 어지간하면 먹혔는데 네. 지금 안 먹히잖아요. 약간 이제 약간 양치기 소년 되셔가지고 예, 자꾸 뭐라 해도 실제로 할까 말까 이런 거에 대한 시장이 약간 의심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뭐 일부 얘기지만 월가와의 싸움에서 이미 손을 들었다. 월가와의 싸움에서 예, 지금 뭐 그래서 관세도 처음에 세게 나갔다가 다 저 물러섰잖아요. 괜히 파월만 계속 욕하고 있는 거죠. 예, 예. 예, 월가를 대변하는 정부 요인이 그분이니까. 예. 예,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지금 채권 작용단이 누구냐 뭐 이렇게 채권 금리가 갑자기 이제 폭등하면서 이제 손을 들었는데 그게 뭐 미국이다 그러니까 일본이다 중국이다 얘기하지만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냥 미국의 월가였지 않았을까. 예.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저는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굉장히 궁지에 몰려 있는데 여기서 이란으로 돌파구로 찾아서 나간다라는 거는 좀 제가 볼 때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예, 지난번에 제가 그 미국과 중국과의 관세 협상도 결국에는 미국이 손들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결국에는 미국이 손든 걸로 끝난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여전히 이제 미국에서 특별한 엄청난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우리 시장은 이제 흔들겠죠. 이제 여기서 네네네. 3,000포인트를 갈까 말까 찍었다 내렸다 이게 계속 반복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지수도 음봉이 나오고 지금 이렇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 SK 하이닉스는 그동안에 참 올라오면서도 일봉물 보면은 색깔은 음봉이에요. 그렇죠. 예, 예? 올렸다 빼고 어, 올렸다 빼고 해서 개장 초 팍 올려서 조금 밀리면서 했지만 어쨌거나 종가는 이제 조금씩 올라오는 그런 양상이었는데 지금 또 갑자기 지수가 확 밀리네. 고점 대비 그래도 예. 아니 이거 원래 소장님이 질문하시기로 한 건데 뭐. 제가 대신할게요. 예, 그래요. 신풍제야. 예, 신문제요. 소장님이 혼자 그 하실다고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틀 연속 상한가고 오늘 20% 급등하는데 소장님이 이 정도면 작전주 아니냐며 말씀 주셨거든요. 작전 주죠. 아니, 제 얘기가 아니고 저 시장에서 들은 얘기라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맞아요. 저도 이제 기사를 검색해 보고 얘기를 들어보고 신풍제약 지금 시가총액 오늘 아마 이렇게 됐으면 1조 넘어갔을 겁니다. 근데 이 회사 여전히 적자거든요. 네, 근데 엄청난 신약을 개발한 게 아니라 예, 말라리아 치료제로 쓰는 피라맥스를 예, 유럽에서 특허받았다는 거잖아요. 이제 이 용도 코로나 관련된 용도로 쓸 수 있는 거기에 뭐 유전자 어쩌고 저쩌고 막 붙였는데 그래봐야 피라맥스죠. 원래 있던 약입니다. 한마디로 원래 아스피린 가지고 다른 기능에 쓰겠다 이렇게 한 거랑 똑같은 건데 코로나, 사스, 뭐 메르스 이런 거에 쓸 수 있는 그러면 한마디로 타이레놀 됐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저 파라맥스가 결국 타이레놀이다. 같은 효능이다. 그렇죠. 피라맥스가 네. 뭐 피라맥스. 피라맥스. 타이레놀과 똑같은 건데 저걸 전 세계인이 타이레놀처럼 먹을까요?
아니죠. 안정성이 더 입증된 타이레놀을 더 먹겠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저게 성능이 그러니까 이게 주식시장에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뉴스 중에 공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허 등록입니다. 아, 특허. 특허는 웬만하면 다 등록해줘요. 그게 돈이 되는지 안 특허를 되는지. 제가 예. 예전에 변리사 예. 공부를 했기 때문에 물론 변리사 아. 못했습니다만 예. 네. 예, 옛날에 특허가 되게 답인 줄 알고 가서 공부해봤더니 특허는 그냥 개념이랍니다. 아, 개인. 실현된 기술이 아니라 그 특허. 예, 먼저 누가 이제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좀 그럴싸하게 개념을 만들면 그게 특허가 되는 건데 특허 갖고 있다고 돈 버는 게 아니죠. 삼성전자가 특허를 많이 사는 이유는 방어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 기술 갖고 딴지 걸까봐 특허를 사는 거지. 특허를 사서 모으죠. 예. 종기원에 가면 특허를 사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네. 아하.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런 이제 자그마한 회사, 좀 작은 중소규모 회사들이 특허 갖고 이슈로 자꾸 주가를 부양시키는 거는 유행이 끝났는데 네. 다시 지금 코로나 국면에서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한다는 얘기가 얼마 전에 돌았고 네. 거기에서 지금 얘기가 또 다시 나오고 있는데 저는 코로나 관련돼서 지금 신약 개발한다는 회사들 절대 사시면 안 된다. 2020년부터 개발했는데 왜 아직도 성과가 없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그냥 휘발리지 마시고 작전인 줄 알고 매매하셔야 됩니다. 알고 매매해라. 알고 매매하면 알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뿐만 아니고 지금도 화면에 나옵니다만 지금 이번 장에서 제약 바이오가 좀 소외돼요. 아, 예. 그렇습니다. 약가이나 뭐 이슈도 있고 지금 살 게 너무 많은 거죠. 성장주. 이거 말고도. 그러니까 다른 성장주 쪽에- 말고도 지금 가치주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예, 뭐 수급이 그전에 여기까지 올 가능성이 별로 아직은 조금. 보니까 뭐 유통주, 뭐 지주사, 뭐 이런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렇죠. 제약바이오는 그리고 원래 여름이 비수기입니다. 아 그래요? 예, 왜요? 여름에는 약 안 먹나요? 그렇죠. 겨울에 아무래도 여러 아, 가지 바이러스도 아무래도? 근데 제가 막, 한 예. 2014년부터 제약바이오를 매매해봤는데 항상 여름에 별로 안 좋았고요. 여름엔 잘 지켜주면 다행입니다. 네, 그리고 올라는 언제 이때 사서 찬바람 불 찬바람 불 때 때. 이제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거 한번 네. 이거 한번 진단해 주시죠. 지금 저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진단 한번 해주시죠. 아, 투산에너빌리티요? 예. 투산에너빌리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쉬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모든 호재가 다 붙었습니다. 글쎄. 네. 예, 그리고 마지막에 끌어올린 거 6만 원대를 만든 건 개인이었죠. 예. 개인이 뭐 한 백만 주 이상씩 한 3, 4일 사면서 올렸는데 한번 이제 출렁이고 있는데 지금 6만 원에서 헤매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외국인들이 사고 있지 않습니다. 예. 수급이 들어와줘야 되는데 지금 예. PER 기준으로 보면 80배를 돌파했습니다. 예. 원전이 아무리 성장주라고 그래도 조금 확인은 해야 되지 않을까? 아, 확인은 그렇죠.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지금 다 그 드림이잖아요. 지금 뭐 저기 체코 원전 빼고는 그거는 이제 본계약했으니까 뭐 하겠죠. 그건 이미 다 반영된 거고. 네. SMR 한다고 하는데 SMR에서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뭐 실적낸 게 아무것도 없죠. 어허. 이제 뭐 빅테크들이 한다고 하는 것들이 지금 이제 반영된 거죠. 네. 물론 거기 이제 일부 미국 SMR 4세대 SMR 엑스에너지에다 또 투자를 해놨습니다. 에너빌리티가. 그럼 거기서 같이 일을 하겠죠. 네. 근데 그걸 확인하려면 실제로 발주가 나오고 사업한다는 얘기가 나와야 된다. 예. 그 확인까지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옆으로 횡보하거나 가격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다. 그럼 원전 사고 싶으신 분들은 오히려 지금 한 10에서 15% 여기서 빠진 다음에 사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러면 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하나요로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예요. 예, 저는 방산 원전 뭐 조선 다 지금 쉬어야 되는데 좀 그동안 달렸죠 많이. 예, 방산은 쉴 타이밍을 잘 잡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란 이스라엘이 갑자기 쉴 타이밍에 이게 와서 또 예, 그래서 또 오버슈팅이 나왔죠. 예, 근데 주로 이제 보면 LIG 넥스원 같은 종목들이 올라가죠. 네네.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중동 국가들 많은 국가들이 네. 자기 머리 위로 지금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렇죠, 그 그렇죠. 영공을 막 통과하니까. 예. 그건 이제 방공 안 그래도 지금 LIG 넥슨에 많은 물건을 산 나라들인데 그럼 방공망을 또 다시 또 정비를 더 해야 되겠죠. 실수라도 예. 잘못 떨어지면 큰일 나니까. 예. 그래서 지금 아마 LIG 넥슨 같은 종목들은 또 더 오버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분간 이 전쟁이 양상이 미사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우리가 지금 아이언돔 되게 비싼 건데 사실 잘 못 막잖아요. 어, 예. 이란이 머리 좋게 또 드론 보내서 네.
싼 걸로 먼저 쓰게 먼저, 하고 예.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여전히 좋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버슈팅은 더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언제 빠져나와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다. 방산이 계속 좋을까요? 지금 이 밸류를 계속 받으면서 갈 수 있을까? 저는 약간 고민이고요. 왜냐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올라온 이유는 폴란드에다 공장 짓는다 그래서 올라간 거죠. 근데 공장 졌는데 독일 애들은 그냥 놀고 있나? 예, 여전히 경쟁이 심하겠죠, 들어가면. 이제 공장 짓고 뭐 가서 유럽 물건을 유럽이 국방비를 5% 증액하겠다, 5%로. 그 이슈를 기대를 다 받아서 갔는데 그럼 갑자기 4%로 내리겠다 이러면 또 주가는 또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항상 정책 이슈는 그런 거에 엮여 있다. 유럽이 2030년까지 모든 우리는 화석연료 자동차 다 없애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그럴 분위기가 아니죠. 그렇죠. 네, 네. 맞아요. 예. 어,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지금은 즐기시되 없는 분들은 고민하셔야 된다. 한번 빠질 때 방산이 그러면 업종이 나쁜 게 아니라 주가가 비싼 거죠. 그럼 주가가 좀 싸지면 그때는 또 사셔도 된다. 추세는 살아 있으니까 업종이. 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세가 야간 선물이 시사했던 이 정도일 거야 오늘은. 참 이게 또 오후 들면 어떻게 바뀔지 오후 들면 몰라가지고. 어떨지 모르겠는데 개장 초에 또 한번 바짝 들배지기로 번쩍 들었다가 이제 그거 하래요.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좀 변동성은 뭐 장중 변동성조차도 엄청나니까 조금 이렇게 이제 그동안 너무 가파르고 오버슈팅 조짐이 보이는 두 개를 갖다가 언급했더니만 조금 이렇게 이제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나오니까 좋은 얘기 한번 하고 마무리하시죠. 예, 예. 그러면 이제 예. 너무 이래서 후달후달해서 여쭤봤습니다만 너무 이렇게 기고 있어서 약간의 뭐 펀더멘털 떠나서 예. 기회가 있나 싶은 거 결국은 2차 전지인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도 2차 전지는 아직은 그 IRA 모멘텀이 좀 남아 있으니까 그래요? 확정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확정되면? 상원에서 통과가 돼서 정책이 좀 정확해지면 그때가 바닥일 겁니다 아마. 예. 그걸 좀 기다려 보시면 되고요. 근데 미국 상원의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얼마큼 걸릴지 모르겠고요. 예전에 우리 생물보안법 보면 중국 거 규제한다라고 해놓고 계속 묶어놓고 얘기도 안 하고 있죠. 예, 그런 것처럼 될 수 있고 오늘 보면 시장은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을 끌어올리는 이유가 외국인이 엄청 사네요. 예, 바닥에 있죠. 맞아요. 예. 예. 음흠. 그냥 뭐 이 회사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SK하이닉스랑 뭐 불화가 어쩌고 얘기하지만 그거 필요 없다. 돈 잘 벌고 있는 회사인데 바닥권이다. 그럼 사는 겁니다 그냥. 길목 지키기가 답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예. 듣겠습니다.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